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11시 54분입니다. 근데 오늘 축구 4경기, ACL 경기 4경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배구 경기 2경기 있고 오늘 연홍은 없습니다. 연홍은 내일 있죠. 그래서 뭐 이슈도 이슈지만 또 제가 가서 볼 수도 있고요. 늦게 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딱히 그냥 하면 될 듯 싶어서 하고요. 내일 느바 같은 경우는 3경기가 있죠. 뭐 구독자 게시판에 올릴 수도 있고요. 내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빡센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잘 해가지고 두 조합 만들어서 오늘은 우리 조합 참가자 패키지 분들은 7대 3이에요. 근데 부주도 배당이 좋아서 보통 방향 주력 부주력 이렇게 분석 안 하잖아요. 그죠? 7대 3이면 거의 주력 부주력 같은 느낌이잖아. 강승부 뭐 여러분 나 중승부는 하지 않지만 뭐 중승부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겠으면은 숲TV에서 물어보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오늘도 깔끔하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국내 그 5경기 가지고만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또 총알 준비하시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또 중요하고 12월 둘째 주 또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좀 많이 모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특히 멤버십 그 다음에 패키지 분들 아시겠죠? 자 갑시다. 자 여배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관장 대 현대건설이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쉬운 게 이제 카리에 대한 부분들 국내 선수 아포짓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못하는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현건이라는 팀 자체는 감독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 팀이 아니다. 우승을 하든 우승권에 있든 그죠? 맞죠?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디그라든지 리시브 그 다음에 이제 양거신 양거신 그 다음 나현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꾸준하다 이런 부분인데 카리는 뭔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리드를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긴 하다. 정관장은 우리가 보고 왔죠. 페퍼 경기 방금 보고 왔죠. 왜? 확실히 이제 최서연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이 없다 보니까 왜 신인이잖아. 2005년생 그냥 생짜 신인이야. 원래 현건에 있다가 은퇴를 픽을 안 했으면 은퇴를 할 뻔했던 선수예요. 그래서 제2의 기회를 받아가지고 무럭무럭 고이진 우리 고저씨의 사랑을 받으면서 너는 못해도 안 뺀다고 아예 신임을 줘버렸죠. 그죠? 이런 게 가장 크죠. 맞죠? 그리고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염혜선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세대 교체로 키워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관장이 또 역을 받은 입장이잖아 오늘 그죠? 그래서 오늘 정관장 일단 역이나 풀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수비적인 부분들이나 뭐 따닥따닥 붙는 이런 부분들은 현관이 더 나을 수는 있긴 한데 결국은 공격입니다. 국내는 맞죠? 그리고 용병인 거고 맞죠? 그거 가지고 해먹는 거고 그지? 아커든 뭐든 그지? 그래서 일단 정관장 쪽에 많이 보고 역배승이나 프랜승이고 프랜승 1.5면은 여러분이 상당히 메리트를 많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말에 또 여배하고 남배를 또 봤잖아 그지? 뭐 도공 경기도 있고 사마 경기도 있는데 뭐 물론 결론적으로는 도마도 뜨고 오바 뜨고 뭐 사마 뜨고 오바 뜨고 뭐 이렇게 뜨긴 떴지만은 쉽지 않은 경기들이 모든 팀들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거는. 근데 3라운드 되면은 제가 갈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야 돼. 오바랑 프렌이랑 가야 돼. 무지성은 가지 말고. 근데 이 경기는 지금 184.5가 되어 있거든요. 꽁스의 남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확실히 현건도 아포짓이 약하다 보니까 오바 좋아 보이는 건 아닙니다. 나미리 오바가 좋아 7408님 보이는 게 추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라면은 현건이 프렌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정관장 역배에다가 프렌에다가 저득점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지고, 여기는 결장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긴급 결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선우라는 또 확실한 카드를 가지고 역으로 언더 나왔죠. 우리가 그때 페퍼랑 했을 때 184.5를 182가 언더로 봤던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왜? 그럼 패마를 가면 됐죠 그때, 맞죠? 근데 그 이야기도 분명히 했죠. 왜? 가는 거야 그럴 물결 가능성이 님 추천 감사합니다. 정관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보여줬죠. 첫 세트, 둘째 세트, 맞죠? 물론 셧아웃은 안 났지만은, 그지? 또 마지막 또 잡을 때는 끝내주는 이런 부분이 생겼죠. 그 다음 자네티의 복귀. 그리고 자네티가 그냥 제 느낌은 그래요. 복귀를 했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 말하는 뭐 멘탈이 나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뭐 아버지를 뭐 부모님을 떠나 보내든지 아니면 조부모님을 떠나 보내든지 하면은, 뭐 김주원이도 마찬가지고, 맞죠? 김주원이도 조부모님이 홈런 치고 그날 돌아가셨잖아, 그지? 이런 거 보면 더 의지를 다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종목 상관없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막 중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가족이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휴가 주고 야구 선수들도 가잖아. 근데 갔다 오면 대부분이 멘탈이 깨져서 못하는 경우보다는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더 이제 스포츠를 해서 뭐 보여주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나온 게 훨씬 80% 많았거든요. 실제로 지난 경기 때도 공성률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관장 역배나 프렌 쪽이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KB 손해보험인데, 이제 손보 같은 경우는 예상을 했죠. 왜? 여러분 웃기다. 왜? 형캐하고 항공은 터져도 되고 KB나 그보다 더 못하는 한전은, 물론 한전은 결국 좀 많이 하긴 했지만은 이게 좋았어요. 왜 여러분은 믿음으로 배구를 하시나요? 현대 지금 배구 남배 여배가 그렇지가 않은데, 왜? 해주겠지. 이거는 요행이잖아요, 여러분들아. 맞잖아. 왜? 아니 그 항공도 옥검한테 그러게 그날에 옥검이 잘하긴 했지만, 그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남탓만 하고 분석을 똑바로 안 한다고. 왜? 안 그렇게 올라간다고 매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풀 오버 쪽에 특히 옥검 같은 경우 풀 오버 이렇게 많이 가는데, 맞죠? 그러니까 우리 카드가 역배 뜬다고 했잖아, 그지? 그때 전부 다 개나 소나 손마 아니면 오바 보는데, 오바도 전 오바 봤지만은 맞잖아. 국민이고 뭐시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분석하면 큰일 난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잠깐만 183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1.5를 잡아놨는데, 지금 손보의 이제 특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을 무조건 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감독 때문에 이까지 끌어올린 것도 맞거든, 손보라는 팀 자체를. 맞죠? 왜? 아무도 기대가 없었습니다. 뭐 비에나가 있고 야쿠비 있고 뭐 나경복이 있고 황태기가 있다고 그렇게 기대하는 팀은 아니었어. 감독이 잘 만든 것도 있는데, 지금 님 추천 로테이션을 감사합니다. 돌린다고 해서 뭐라 하는 거는 그냥 손보 뿌라져서 배팅볼문동주님 추천 감사합니다. 징징거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서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동서갈배님 추천 저득점은 보기 감사합니다. 힘들겠죠, 그죠? 저득점은 보기 힘들겠죠. 왜? 확실히 멤버의 구성은 이제 우승권에 도달할 수 있는 우승권의 멤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비에나보다 오히려 야쿠비 훨씬 더 성공률이 좋고,
잘 먹힌단 말이지. 그지? 그 여기 이슈가 있는 게 이제 황태기 이슈죠. 황태기 이슈. 왜? 지난번에 방장이 문동주 씨야. 그때 기억나지? 형이 말했잖아. 왜 안 나오냐? 그 얘기 한 거 기억나 안 나? 니 대답해줘. 그때 니 중계 봤었잖아. 아 씨발 왜 현승이 때문에 불안해 죽겠더라고. 마치 디고도 마찬가지고. 아니 오펜스는 괜찮은데 올려주는 건 나름 뭐 나쁘지 않은데 중요할 때 이제 1점씩 다 까먹으니까 택이라면 잡는단 말이야. 무조건 택이라고 다 믿는 게 아니고. 맞지? 형이 그 얘기 했었단 말이야.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픈 게 있었네. 왜? 경기를 뛰었단 말이야. 경기를 안 뛴 게 아니고 뛰다가 갑자기 안 나와서 이 중요한 순간에 씨발 물론 방장 우카 역배에 풀앤 오버 봐서 한 세트는 잡아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승이가 해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점원이 나가지고 4세트 가서 그래 됐잖아. 그지? 그래서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황태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KB가 제일 정점을 찍었던 배구 시즌이 어디냐? 그 케이타 시즌이잖아요. 케이타 시절, 코로나 시절. 그때 멤버를 가지고도 항공한테 방금 챔결 갔거든요. 3차전까지. 무너졌던 게 KB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배당이 확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1.4 이렇게 되면 메리트가 없거든요. 오늘 주력을 7로 갈 생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표 잘 보시고 공지 올리고 저는 그 비행기 타고 오랜만에 비행기 타고 왜 그래야 빨리 가지. 맞지? 방에 또 KTX 오래 타고 있는 것도 짜증 나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항마업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바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만약에 황태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에 이제 임성진도 좋았죠. 서브라든지 자신감도 많이 붙고 그다음에 당연히 돈을 많이 줬으니까 해줘야겠죠. 그죠? 맞죠? 근데 해주는 모습들이 그때 옷금 전에도 나오고 제가 가서 보기도 했고 서브도 몇 개 들어가고 그랬죠. 확실히 한전 때랑 마음도 다르고 할 때 그리고 나이도 27, 28이잖아. 99년생이니까 정점을 찍어야 될 나이잖아. 그죠? 그만한 돈을 받았고 그래서 그 없다고 해서 언더 볼 건 아니다. 왜? 현승이가 그 토스라든지 풀어가는 이런 부분이 나빴던 건 아니다. 물론 뭐 태기만큼은 될 수가 없겠지만 그죠? 이준영이란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경험이 많은 이 항공이 결국 셧아웃도 지금 그나마 나는 팀이고 현캐는 안 되는 팀이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1.5대나 1.6대는 메리트를 많이 가지시겠죠. 물론 현대 배구에서 당연한 거 없다. 그다음 이름값 배구 하지 마라 해서 다 박멸됐잖아, 힘들아. 한전도 이제 그 사마가 찬스를 못 잡아서 그렇지 1.45에 무조건 그래플님 그냥 추천 무지성 그냥 감사합니다. 뭐 도마 항마 했잖아. 저 뭐야 한전 마인 했잖아요. 그죠? 기름도 한 세트는 결국 땄잖아. 봐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확실히 이 중요한 1위 2위인데 봐봐. 비슷하게 줘도 되는데 너무 차이 나게 줬잖아. 그게 황태기 결정 때문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어차피 그 배당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신경을 하고 과몰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걸 크게 언급을 자체를 안 하는데 근데 이 정도 차이를 준다면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또 항공이 이겨 먹고 그런 경기를 가져가고 맞죠? 3점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1점 말고 알겠죠? 그거는 이제 뭐 세터들의 노련함이죠. 둘 다 뭐 유강우든 그 다음에 한 선수든 그래서 고래 보면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지금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늦게 할 이유가 딱히 없어요. 축구 4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일찍 시작하는 경기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나중에 못 드시면 유튜브 듣고 고래하면 돼요. 참여하실 분들은 위니스포츠나 올인원 멤버십이나 아니면 유튜브 저기 숲TV 와가지고 산타이시 구독하시고 어차피 가입하시려면 하시는 게 좋겠죠. 왜? 그래야 소통이 되지. 거기 있으면 제가 소통을 안 하거든요. 그 유튜브 감성 아시잖아요. 막 하는 거 맞잖아, 그지? 와가지고 하시면 돼요. 별풍선 쏘시고 그래서 축구도 오늘 알짜배기가 있는데 어제는 이제 뭐 약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오늘은
당연히 쓰임새가 있죠. 그래서 주력 1번 조합 7이고요. 보통은 그냥 5대5입니다. 보통 그냥 강성보다 뭐다 50, 50이 거의 한 80%, 90%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야기하는 날에는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가져온 거겠죠. 그리고 이 시간에 온 거고 미리 보내려고 하는 거죠. 알겠죠? 제가 하는 거에 여러분 존중을 해줘야 되고,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공지나 이런 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안 오면 얘기를 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배팅이라는 게. 왜? 그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별로이면은 안 가면 되는 거고, 맞지? 지금 누마는 이제 마지막 폴더 하나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버른 시티하고 쭈마니님 조루 추천 탁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조루 탁짐의 좋은 배당이 메리트가 일단 없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이제 선두권에 있는 팀은 아니죠. 물론 지금 ACL 엘리트 자체가 순위 차이가 그렇게 변동이 많이 없는 편이긴 한데, 일단 이 배당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배당이 좋은 거에 치고는. 왜? 아무리 호주 축구, 중국 축구가 막 축구고 뭐 분석 자체가 결이 없고 그냥 흐름을 보고 가는 리그라고는 하지만, 멜버른 시티 그다음 멜버른 빅토리, 특히 멜버른 시티라는 팀 자체는 ACL에도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팀이고, 이 많이 흔들리는 호주 축구에서 평균성을 보여주는 팀이니까 괜찮게 봐야 되게 맞아요. 그리고 좀 좋게 봤던 게 뭐냐면, 11월 5일에 마치다 원정 경기에서 호주 팀들이 제일 옛날에 잘 나갈 때도, 그죠? 우리 팀도 한국 팀도 매기고 했을 때도 좀 쉽지는 않거든요. 무승부나 하면 다행인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11월 마치다 젤비아 경기를 갔다 오면서, 왜냐면 그게 실리적인 운영을 제일 잘하는 팀이 마치다 젤비아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갔다 오면서 리그도 분위기를 확 오른 그런 뉘앙스긴 해요. 그래서 꺾이지가 않고, 당연히 이제 맥스 카포터라든지 엘바산 라산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국제전에도 먹히는 부분들이 또 나와줬고, 리그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고, 확실히 맥스 카포터 이런 선수는 좀 오버하면은 유럽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가 있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반면에 이제 조오르 탁짐은 이제 상하이 선수한테는 당연히 따내야 되는 3승 1패 좀 점수를 많이 넣는 경향들이 있긴 한데, 너무 지금 외국인 위주의 경기력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업을 섞어서 좀 경기를 할 수도 있죠. 물론 자국 리그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뭐 독보적으로 거의 뭐 여포짓 하겠죠. 뭐 6대1 뭐 4대2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지? 근데 이게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핵심 역할을 하던 선수가 지금 연봉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팀을 뭐 떠난다 만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게 지금 조우루 탁짐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고,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죠. 분석을 해야고. 어째 보는 거는 크게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상당히 어수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뭐 제가 이배를 좋으면은 뭐 서울승도 가고 뭐 대전승도 가고 이걸 하는 부분들이지만, 일단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고요. 멜버른 시티 프렌이라든지 저득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멜버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나마 호주 팀 중에서 밸런스가 있는 팀이고, 그 다음에 싸울 줄 안다. 그리고 특히 마치다 젤비아, 특히 일본 원정에서 지금 경기를 펼쳤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10월 20일 이제 일본 팀이 그래도 어쨌든 탑팀이잖아요, 그죠? 빗셀 고비 원정에서 또 1대0을 피했다는 건 상당히 잘했습니다, 경기를 그날 10월 22일 날. 그래서 다른 팀들은 뭐 한국하고 솔직히 뭐 족밥 팀들하고 비슷비슷한 팀들은 크게 분석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본 이제 J리그를 한 팀들에서 경기를 좀 잘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또 프렌이 잡혀있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프렌이라든지 저득점 양상적으로 보고, 그리고 호주 축구 저기 저기 축구 봤을 때 저기 리그가 호주보다 완전 높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조금 이제 바뀌었기. 옛날에는 호주가 그래도 무조건 조르 탁tim 리그보다 높았는데, 맞죠? 뭐 리그 수준으로 가는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은 높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반대편이 우위인 리그는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 그러니까 4대 리그로 치면 네덜란드 리그 같은 그런 수준이잖아, 그지? 그래서
프로야는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상하이 하이 그다음에 FC 서울. FC 서울 같은 경우 우리가 FC 서울 또 1대 해가지고 마지막에 처먹긴 거 그것도 기억이 나실 거고 그다음에 중국 축구는 대부분이 이제 근본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올몬니로 넘어가서 이제 더 이상 좋은 용병도 없다. 그리고 팀이 없어지고 막 축구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대표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선수 구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팀도 점점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중국 축구 슈퍼리그라 볼 수가 있죠. FC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ACL에서 8위를 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차라리 어차피 K리그 1은 상관이 없어요. 다음 또 요번 주에 또 1한다고 바로 붙을 거거든. 저기 이 서울이 붙는다는 게 아니고 얘네는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신경을 쓰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리람 유나이티드 상대로 3대0 해가지고 김기동 그때는 김기동 감독님의 전술이 완벽하게 발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뭐 여러분이 링가드라든지 문선민 이런 선수들은 국대이기도 하고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선수들이죠. 요런 거는 접목이 될 수밖에 없는 리그예요. 그다음에 상하이 하이강 같은 경우는 비탈이라든지 뭐 구스타보라든지 우레이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예요. 이름값으로 뭘 얘기해야 되고 그럼 지금 4경기 동안에 거의 뭐 1득점 그리고 슈퍼리그 A리그는 믹축은 보통 그래도 점수가 많이 나고 골싸움을 많이 하는 리그인데 점수도 빈약을 해요. 리그 자체에 지금 데리고 온 팀들 데리고 왔을 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수는 없고 마치다 젤비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점수를 엄청 많이 내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약간 다 코스 같은 경우잖아. 2년 사이 올라와가지고 그죠. 근데 이대용을 대표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반등시키는 부분들이고 리그 지금 최하위 엘리트에서 12위를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요소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 축구는 뭐 알고 있잖아. 조직력이 완전 거지 같고 뭐 감독한테도 그러고 막 뭐 하프타임 담배 피우고 감독 말도 안 듣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중국 축구라고 볼 수 있죠. 선수들 기본 물론 안 그런 선수도 있긴 하지만 두커님 추천 기본적으로 감사합니다. 마인드 셋 자체가 안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뭘 이렇게 같이 하자 이런 느낌은 안 들 거란 말이죠. 맞죠? 아무리 좋은 명장들을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선수도 선수지만 지금 명장들도 많이 데려오잖아. 거액을 주면서. 그럼 축구가 좀 더 좋아질 줄 알아. 근데 전혀 늘지가 않잖아. 오히려 저기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박항서의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신태용이 가는 인도네시아 이런 팀들이 더 성장을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얘네는 맨날 월드컵 못 나가고 그지? 그래서 저는 FC 서울 승에다가 오바는 그래도 봐야 된다. 중국 성향 자체가 언더하는 모든 팀들이 뭐 청도 루청도 있고 그런 팀들이 언더 보이는 그런 경기들을 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때는 언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님들 덴버 오버 했네. 안 될 것 같았는데 일단 좋습니다. 나 분위기 봤을 때 덴버 오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아니면 어제 토론토처럼 좀 쩌머날 것 같았는데 방금 이제 보려고 본 건 아니고 눈에 띄어가지고 봤는데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2경기 남았죠, 그죠? 맞죠? 지금 한 개는 진행 중이고 지금 둘 다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리고 한 개가 안 됐을라나? 미러키가 문제죠. 그럼 난 덴버 오버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덴버 오늘 오버 좋아서 많이 가셨을 건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는 저기 강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다 젤비아 바로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마치다 젤비아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마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춘천 송암 스포츠 타운이라는 그 경기장도 물론 뭐 경기장 가지고 제가 분석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영향을 받을 수도 9470님 있어요. 추천 어떻는지 감사합니다. 아시잖아요. 규칙적이지 못하고 뭐 규정을 만들자. 강원도 축구에 관심이 많잖아. 그래서 이사도 바꾸고 뭐 성적 냈고 뭐 양현준이기도 하지만은 작년에 그죠? 작년이가 재작년이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불규칙한 바운드하고 또 짠디 관리 그다음 전용 구장이 아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라커룸도 그게 70년인가 80년에 만들어진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J리그 같은 게 보통 그래도 라커룸 있고 뭐 이렇게 루틴이 있어. 근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전용 구장도 그렇고 또 약간 외딴 데 있거든요. 그 경기장 자체 너무 외딴 데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강원도 나름대로 또 K리그에 팬이 엄청 올라가고 팬심이 높은 팀 중에 한 팀이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끊어내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고 강원이 우리가 프렌도 가고 첫 시즌이잖아, 그죠? 경험이 아예 없잖아, 그지? 근데 멤버로 보면은 경험 없는 거 비해서는 좋은 선수 다 가지고 있죠. 옛날 부산에 뛰었던 이상원이라든지 김건희가 축을 잡아주는 부분들이고, 그죠? 그다음 김대원이는 매년 아실 거고, 그죠? 그다음 구본철이라든지, 그죠? 물론 수비의 집중력은 시즌 초반보다 K리그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항상 대전 하나 시티즌과 더불어서 얘네는 그래도 지원을 받잖아. 하이올 리조토라든지 정성 카지노라든지 이런 부분에 받는 팀이다 보니까 실제 성적도 내고 재밌는 경기를 펼치고 이상원 같은 경우는 뭐 부산에 있을 때도 여포를 또 하는 부분들이고 뭐 울산에 있을 때도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줬던 선수기 때문에 물론 마치다 젤비아라는 팀 자체가 오세훈하고 나상하고 뭐 이제 전 K리그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실리적이고 끈끈한 축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아까 뭐 진경기도 있고 그 얘기들을 했었죠. 왜 아무래도 이제 본에서 활약을 그렇게 많이 하던 팀은 아니다 보니까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전형적으로 이제 프랜을 가져가시거나 하면은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언어바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역배랑 프랜이랑 그 다음에 오바 한 골 정도 나와서 서울이랑 FC 서울이랑 저번에 김천인가 그 경기처럼 될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언더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기복이 많다고 해서 두 팀은 언더 볼 수 있는 그동안 이제 리그나 ACL에 했던 엘리트에서 했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오바가 최우선 순위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일단 역배나 프랜이나 이게 단풀이 될 건데 역배나 초보맥길님 추천 프랜은 진짜 감사합니다.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이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배구만 하고 제발 연홍만 하고 남자 농구만 하는 분들은 정신 차리고 받아들이고 경기 보고 기억해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하면 맨날 고나분에 고반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청두루청하고 산프이로 보는데 산프이로는 여러분이 뭐 매년 보고 리거도 뭐 핸승 많이 하고 저배당 받으면 그나마 아시아 리그에서는 이해되고 왜 아시아 리그에서는 저배당 받으면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손이 좀 잘 안 가는 거 기본적인 특이 있잖아. K리그도 마찬가지고 전북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이 팀은 뭐 그런 걸 가리지 않죠. 뭐 대항전이라든지 그다음 리그라든지 그다음에 르방컵이라든지 아니면 일정이 빡세도 왜 히로는 다 걸려 있었잖아요. 르방컵도 걸려 있고 무슨 컵도 걸려 있고 ACL도 걸려 있고 리그도 걸려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 팀이긴 합니다. 매년 1, 2년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청도루청은 그나마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첫 경기 때는 솔직히 눈에 안 들어오는 팀이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부터는 그래도 중국 축구에서 그나마 사람 새끼 같이 한다 했고 그렇게 결과도 보여줬었고 한국 팀도 위협을 했었고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게 청도루청이죠. 청도루청 같은 게 또 강원한테 승리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물론 왔다 갔다 하고 중국 그 특유의 병맛 같은 분위기는 있긴 하지만 FC 서울 또 비기면서 좋은 경기를 했어요. 물론 반대팀이 못 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펠리페 실바라든지 양미양이라든지 이런 선수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기대 없게 그리고 실바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말컹처럼 피지컬하고 결정력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야. 그죠? 양민양 같은 경우 그나마 중국 축구의 팜이 작잖아요. 거의 이름이 뭐 우레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런 감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일단 서정원 우리 또 수원 삼성에서 레전드 뭐 FC 안양의 안양 치타스 레전드도 볼 수 있는 서정원 감독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이 팀뿐만 아니고 중국 팀들은 많이 맡았고 그다음 또 아시아 팀들도 많이 맡았다 보니까 끌어낼 수 아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감독의 영향도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청도루청이거든요. 그래서 히로시마가 배당이 좀 후쿠비님 높은 것도 추천 있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 경기를 크게 의미를 많이 둘 것 같은 경기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히로시마가 배당이 높고 그다음 히로시마를 그래도 꾸준히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좀 빼는 게 맞다. 언어버 쪽으로 가든지 오히려 저는 저득점을 보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실력 보면 방향이 그래도 중국 난 못 가잖아요.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청두루청에 오히려 저득점적인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로가 이기면 핸승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대0 뭐 저도 그렇고 완승을 해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주니오르 마르코스 주니오르 그다음 여러분 알고 있는 뭐 하야오 그다음 조직력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수비도 강점입니다. 수비가 안 되면 득점을 많이 잘 하고 핸승을 잘 꼽아도 그만큼 점수를 줘보면 핸승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 배당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부분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한 골 많이 줘봐야 한 골 쪽으로 주기 때문에 뭐 한 골 더 나든지 그런 격차 때문에 핸승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그 FC 서울에서 온 우리 김주성도 여기서 역할을 지금 수비력을 기여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은 저득점 쪽으로 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청도루청 프랜을 본다든지 그렇게 써져 있진 않습니다. 그냥 표에 저득점만 써져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갈 건데 2배 거의 2배다 그지? 그래서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그냥 대뜸 개나 소나 하는 그냥 배구만 찍어가지고 3배 먹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통은 이제 50대 50이죠. 거의 뭐 80% 90% 1년 내내 그런데 갈 때는 방장이 뭐 생각을 해가지고 갔구나. 그리고 옆에 갈 건데 프렌 갔으면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그럼 1.5 물면은 이유가 있건데 그거를 무시해버려가지고 만약에 잘못하면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알겠죠? 상관없다시피서 그냥 크게 문제는 없어. 예를 들어서 뭐 1.5를 했는데 1년에 한 몇 번밖에 안 돼. 근데 그게 오늘이 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실제로 방장이 SK 때인가 그때 1점 물었을 때 물만 했잖아. 왜 그때 접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흘려드리고 존중 안 하고 기억 안 하고 이러면 분석 듣는 이유도 없고 표만 받아간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늦게 할 게 없고 저는 오랜만에 김해공항을 가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내일 수요일까지 보고 오지 않을까. 뭐 우리 카드 알면은 신한은행 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느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독자 게시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대기죠 9시 하나 뭐 12시 하나 뭐 1시 하나 뭐 이렇게 있던데. 그래서 수비님 그건 별풍선 안 갈 거예요. 100개 감사합니다. 화끈하게 UCL은 안 갈 거예요. 석중산이로 아시겠죠? 산 왜 목요일에 우리가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좀 10일 중순에도 좀 써야 되고 그지? 둘째 주에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형님들아 돈은 무한정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때 또 새 조합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형님들아 5배짜리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딱 컨트롤을 해야 돼. 아니면은 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 경기 더 가고 해축을 안 가면 되잖아 그지? 보통 7대3을 잘 안 하니까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올인원 멤버십을 하시면 게시글을 보시면 되고요. 위니스포츠는 제 산타 저를 찾아가지고 구매를 포인트를 해가지고 와이즈 땡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포인트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니면 숲TV에 와가지고 아이디를 만들어야죠. 어차피 유튜브에 하면 내가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개판이야. 게시글 열어두면 뭐 홍보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족 막 홍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데 막 유언비어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그래 그나마 숲TV는 정제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몇 년 동안 방송이 이제 한 8, 9년 정도 형성이 되다 보니까 플랫폼 자체가. 근데 거기는 진짜 개판이에요. 마음대로 가만히 있으면 막 홍보하고 막 가족방하고 여러분 괜히 피해 본단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이것만 해야 돼. 5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일본 리그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뭐 유로 리그도 들어오고 이래 해야 여러분이 가져갈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재밌겠지만 배당도 좀 챙겨가고 하는 거지. 이 5개 가지고 연어 씨만 뭐 200짜리 샤샤하고 뭐 동그라미 난사질 한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얘들아. 돈 주고 시간 썼는데, 그지? 맞죠? 적은 돈이 아니잖아,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 특히 주말에, 알겠죠? 오케이? 그런 거 했으면 방금 진작에 똥을 빼치고 여러분 등쳐 먹고 했겠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오케이?